어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에 접촉한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 전 본부장 막상 법정에서는 입을 닫았는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서 즉각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본부장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거듭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일교를 압박했고 그 효과로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에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고발하고 여권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나아가서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통일교와 정말 무관하냐 이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윤형호 전 본부장의 녹취록에서요. 2022년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남을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이 통일교 측에서 이 한학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며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만나려 했는지 또 실제로 만났는지 또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성원석 원내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전직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했고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접촉 인사들의 실명 폭로를 예고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이고요. 앞서 통일교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의혹은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담은 사람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 경우에는 뭐 제가 현재의 상태에서 무슨 옹호하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가 저는 그렇게 특정된 게 없어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역시 뭐가 없죠. 이제 경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에서 당원 명부 내놓으라 하면 기꺼이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당에서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그런 정당한 수사 절차를 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전혀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요. 앞서 통일교 교인들이 민주당에도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어떤 정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으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이유가요. 바로 교인들의 당원 가입 문제였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민주당이 민주당 관련 수사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몇 달째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야 경찰에 이첩한 상황,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검 지휘부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서도 사실상 덮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특검 수사팀에서 민주당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취지로 보고를 했지만 특검 지휘부에서 수사를 만류했다 이런 의혹 보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에서는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어제 특검 수사팀이 민주당 연루 의혹에 대해 뇌물죄, 뇌물공여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수사 요건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패널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목 패널께는요. 어제 윤영호 전 세계 통일교 본부장이 이제 1심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통일교 측이 접촉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정작 당일 법정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8월에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을 했을 때는 여야 모두에게 돈을 줬다는 식의 이름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민중기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에 줬다는 부분은 수사를 했지만 민주당에 줬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그냥 덮었단 말이죠. 네. 뭐 그건 자기네들 뭐 설명은 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뭔가 이 구형량에 대한 그 어떤 그 좀 구형량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암묵적인 딜을 노리고 이런 그렇죠. 거군요. 뭐 그런 네. 거죠. 그런 네. 걸 의식해서 저는 이제 일종의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네. 밀고 네. 당기기.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심 공판에서 자기가 뭔가 폭로를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 2주 동안 연속으로 통일교 해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감안을 하니까 이 카드는 당분간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사실 저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금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번 뭔가 그 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등 이런 쪽에서 종교재단 해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약간 움찔해가면서 좀 앞으로의 카드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려고 어제 폭로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네. 장현주 변호사께는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와 여권의 어떤 유착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도 그렇고 특검을 해야 된다. 경찰로 넘겼지만 경찰이 어떻게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여당에 대해서 특검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필요한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야권에서는 특검 주장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수사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게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뭐 뇌물죄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사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을 가지고 논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미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에서도 수사팀을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이 얼마나 빠르게 수사를 하는지 좀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여부에 따라서 특검 도입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의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